상쾌 이경재 원장과 함께해요. 이경재 TV. 한 권의 쾌락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좀 어렵습니다. Longevity Paradox, 장수의 역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참 길죠. 이 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티븐 건드리.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인데 세계적인 심장 전문입니다. 근데 심장 전문의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식이요법을 가지고 건강을 좋아지게 해요. 그래서 이 스티브 건드리 박사가 제안한 식이요법으로 뭐 다 고쳤다 이렇게 뻥도 셉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산균 돌풍이 있기 전에 뉴욕의 의사였는데 클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클린, 깨끗해진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고 그 클린 책을 보고 제가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그 클린 책 이후에 이 The Longevity Paradox는 저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100세를 사는데 인생 전반전이 있어요. 50세까지 전반전이죠. 후반전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뭐 100세든 120세 사는 걸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0세까지는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50세 이후가 중요합니다. 50세에는 인생관도 바꾸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저는 뭔지 압니다. 자, 내가 10대 때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계획을 해서 그렇게 50까지 삽니다. 그 10대 때 생각했던 건강에 대한 상식으로 50까지 삽니다. 근데 50 이후에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건강에 대한 상식도 생겼고 새로운 의학이 생겼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50세쯤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10대 때 생각했던 그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대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이 책을 50대 이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페이지 139입니다. 중성지방이 진짜 적이다. 콜레스테롤 얘기는 겁납니다. 근데 이 건드리 박사는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걔는 뭐 괜찮아. 진짜 적은 중성지방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는 걱정하지 않지만 중성지방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한다. 모든 당분과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중성지방이 증가한다. 중성지방이 중요하고 그게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진짜 적이다라는 이 글을 읽고 이 건드리 박사가 의학에 대한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요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모르는 내용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읽다 보면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141입니다. 모든 문제는 장에서 생긴다. 장내 유익균은 심장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그 기능을 조절한다. 심장병도 유산균으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이 심장 전문의가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문제는 장에서 생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간을 알코올에 온종일 담가놔도 간 경변이 생기지 않는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초래하는 진짜 문제는 창자벽을 손상해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나쁜 세균과 지질 다당류가 문맥, 간 문맥이죠. 문맥을 통과해 간으로 직접 전달된다. 이야, 여러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견해가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방간이 좀 있거든요. 지방간이 있는 비만 환자들도 혈중 조누린 수치가 증가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조누린은 장세포 사이 결합을 깨트린다. 따라서 지방간은 간에 뚫린 구멍으로 침입자들이 몸에 들어와서 생긴 질병이다. 다 장에 구멍, 빵꾸가 나서 생기는 문제들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지방간도 생기고 몸도 악화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이거 읽고 제가 또 한번 소름 끼쳤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 소름 많이 끼쳤네. 관절이 튼튼해 행복하다.
그래, 관절이 튼튼해 행복하지. 제가 실제 스위스 갔을 때 알프스산 밑에서 이제 한국 관광객분들이 오셨어요. 다 70대 동창분들이에요. 가이드가 밑에서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저기가 알프스입니다. 그래, 그렇구먼. 그분들은 무릎, 퇴행성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셨던 분.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그걸 못 올라가요. 케이블카로. 그 기차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거기서 한 150m 걸어야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70 돼서 재밌게 유럽 여행도 가고 놀아야 되는데 이 두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관절이 튼튼해야 행복한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심장 질환도 잘 걸린다. 이 사람이 심장 전문이잖아. 건드리 박사가. 심장 수술하는 사람 보면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 관절염 수술 또 하더라는 거야. 또 관절염 수술한 사람 보니까 5년 이내에 심장 수술을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찾은 공통점이에요. 그 제가 소름이 끼쳤잖아요. 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해답이다. 그러면 관절염도 장내 유익균이 없어서 온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올 연말에 등에 한 5cm 정도 피고름이 찼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항생제를 한 20일 정도 먹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왼쪽 허리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장이 안 좋아지죠. 장이 안 좋아지죠. 하니까 관절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생제 같이 항생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항생제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항생제 같이 장 건강을 해롭게 하면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도 죽지만 잔디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나쁜 염증도 없애지만 좋은 균도 없앤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 건강이 관절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장 건강이 심장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장 누수 현상이 간을 나쁘게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문제였던 거고 장이 누수되는 현상이 우리 몸의 99.95%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입니다. 배가 고픈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피부 자체가 장이란 얘기야. 뒤집어 놓은 건. 알파 GPC, 코리올리스, 스피루리나, 노루궁뎅이 버섯, 동충하초, 차가버섯, 비타민 K2, 구름버섯 음식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제가 실천할 수 없는 맛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50세 이상이 이 책 읽어야 된다.